안녕하세요, 학입니다. 자, 오늘 2024년 10월 28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10월의 끝자락으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좀 애매한 무빙, 그죠? 위도 아래도 뭔가 방향성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롱분들은 조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한번 체크해 볼 것들 체크해 보고 관점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순서 중에서 뭐 지난 관점, 현재 기준, 그리고 비트 도미넌스와 환율에 대해서까지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지난 관점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결국은 고집이든 어떤 뭐 오기든 제 기준에서는 기준이 되는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하방을 우선적으로 보겠다, 하방으로 갈 거다라는 게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롱을 타려면 적어도 여기 한번 제껴주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기준이 70K 정도가 되는데 그 70K 기준에서 조금 미달난 상태에서 한번 내려왔고 이후에 다시 올라오고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더블 바텀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관점은 여전히 숏을 보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매매 복귀를 넣지 않은 건 제가 이때 21일 정도 숏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쭉 그냥 숏 홀딩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점의 변화도 그리고 매매도 딱히 달라지지 않았고 지금 제가 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바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처리하고 11월 제 중순 정도부터는 좀 여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는 다시 한번 단타로 좀 해볼 예정이고, 그리고 제가 숏을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올라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뭐 타이밍 상으로도 지금 제 관점이 점점 확률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매매를 제가 지금 조금 한 템포 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한번 좀 작은 봉으로 보려고 해요. 지금 흘러가는 모양들을 봤을 때 요 부분들의 과정을 봤을 때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전에 말씀드렸던 작은 수렴의 형태로 끝났다 만약에 라고 하면 여기가 보세요, 이렇게 카운팅이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임펄스로 보이지 않긴 한데 여기가 세기로 이렇게 해서 여기 추세 이탈을 해서 임펄스로 보이지긴 않긴 한데 만약에 이게 임펄스라고 하면 요런 게 가능해요. 보세요, A, B, C, D 2파 나왔고 1파, 2파 눌림 나왔고 여기가 이제 3파가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가 3-1파 그리고 작은 부분을 보면 고점은 높아지고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은 낮아지고 있는, 이게 뭐였죠? 그죠? 수렴이죠. 요렇게 수렴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거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가능해 보이고, 그러면 A, B, C, D 2파 내려온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그러면 이게 1파, 2파, 3파로 가는, 그럼 3-1파, 2파, 3파로 가는 형태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요거 좀 예뻐 보이긴 합니다. 제가 만약에 카운팅을 여기를 작은 걸 배제한 게 그럼 가장 실수가 되겠죠. 근데 이 기준에서 그러면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괜찮아 보이냐, 너의 계획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이거 기준에서 수렴이라 그랬잖아요. A, B, C, D 그러면 2파가 좀 내려오겠죠. 내려오면 적정 수준 내려왔을 때 한 요정도 매물대 한 66,000 후반대 정도 아니면 한 요정도 내려오는 거 봐가지고 ABC 카운팅이 다 되면, 만약 2파면 이거 ABC로 내려와야겠죠. ABC 카운팅이 되면 요런 자리에서는 한번 롱 받아볼 만하지 않나, 해지롱 요런 상황이 왔으니까 수렴이 보이니까, 혹은 하단 요렇게 만약에 이렇게 짧게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3파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짧게 내려오면 저는 요 돌파 나는 거 보고 추격을 타든지 할 겁니다. 왜 추격을 타나요?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하시면 뭐 여기에 3에 1파니까 2파 다 나오고 나면 3파는 엄청 클 거잖아요.
기대치가 이렇게 되겠죠. 적어도 1.618은 넘어간다고 기본적으로 3파 현장을 베이스로 보니까 뭐 2파 여기서 나왔다 치면 1.618 이만큼 가야 돼요. 그럼 여기 돌파 나고 타도 사실 늦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 기준으로 잡아보자면,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수렴이면 상방 돌파가 날 거고, 그 상방 돌파가 나는 기준은 여기 추세선이 있을 것 같다. 이 추세선이 돌파나는 걸 보고 두 자리도 있겠죠. 이것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도 매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2파의 적정 수준이 내려오는 걸 보고 A, B, C, D 2파 내려오면 여기서 롱을 한번 받아보거나, 혹은 여기에서 하고 돌파 리테가 나면 여기에서 한번 받아보거나. 근데 여기 리테가 나는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제 기준에서 그 전에 말씀드렸던 68,000 정도의 수준으로 짚어드렸던 이유는 여기 68,000에 요 7개월짜리 채널 상단부, 그러니까 요 채널 상단부가 다시 한번 돌파가 나면서 리테스트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크게 보면 1파, 2파, 3파, 4파, 5파. 그죠? 이게 3파가 되는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리테 나면 리테스트 보고 짧게, 근데 리테스트가 좋은 점은 결국은 보면 리테스트가 좋은 이유는 손절 범위가 짧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삼각 수렴을 보고 있었고 여기서 하단 추세선이 보였는데 돌파 나고 여기서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재진입이라고 잡아봐야 한 요 정도 손절이고 기대값은 이렇게 크니까 요렇게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눌렸을 때 매매하거나, 혹은 돌파 났을 때 돌파 추격을 타거나, 요렇게 세 가지 롱으로 만약에 베팅을 한다고 하면 이게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뭐 요렇게 매매하는 거는 대응법 미리 좀 고민해놨다가 타이밍이 왔을 때 너무 쫄지 말고 실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도미넌스를 갖고 온 이유는 이제 알트장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내용이에요. 보시면 저번에도 한번 도미넌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게 3파 출발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인 구조는 ETF가 들어오면서 좀 꼬이긴 했지만 요렇게 세 덩어리가 있습니다. 원래는 비트, 이더, 알트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비트가 쏘고 도미넌스가 높아진 상태에서 비트 이렇게 볼게요. 가격 오르고 도미넌스 오르고, 그리고 나서 이 도미넌스가 하락하고 가격은 횡보하면서 횡보 조정이나 약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버텨주면 그 사이에 이더는 한 템포 늦게 다시 가격 오르면서 도미넌스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가 횡보해주면서 도미넌스가 꺾이면 다시 알트는 대불장을 맞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구조였어요. 그죠? 이 도미넌스에 대해서 좀 개념을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도미넌스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비트코인에 들어와 있는 돈이 이만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테더까지 칠게요. 그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등분이 있다 치면 이 전체 시총, 그러니까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 자체에서 이렇게 등분을 해서 나눠 먹는 거라고 보고 이거에 대한 퍼센트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가 뭐 50%, 50%면 좀 다르게 쓰긴 해야겠네요. 비트가 50%, 비트 도미넌스가 50%, 그 다음에 알트 도미넌스가 뭐 30%, 뭐 예를 든 거예요. 이더가 30%, 이더가 20%,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40%라고 칩시다. 그러면 50%, 알트가 20%, 그 다음에 이더가 20%, 그 다음에 테더가 10%, 이렇게 하면 토탈 100%죠. 그죠? 여기에서의 비중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 가격이 오르고 나서 도미넌스가 꺾였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여기에서 이만큼 만약에 비트 도미넌스가 꺾여서 40%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20%의 잔여금이 남죠. 이게 이더로 가면 이 자금이 이더로 가면서 이더 도미넌스는 올라가죠. 그죠? 그럼 이게 20%가 되겠죠. 이더 도미넌스는. 그리고 가격이 부양됩니다. 왜?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횡보를 하거나 상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하락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익절된 분량이 있겠죠. 그럼 원래 사실 익절하고 그냥 종료를 하면 테드로 넘어가서 굳어야 되는데 이게 다시 알트로 흘러간다. 그러면 알트도 돈이 도니까 다시 부양이 되는 구조.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뭐 다른 요소들도 있긴 하지만 그냥 이해를 하실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돈이 어디로 옮겨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겠죠? 돈이 옮겨가는, 그러니까 도미넌스가 옮겨가는 곳이 가격 부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불장의 기본 조건이에요. 물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하락해서, 그러니까 돈이 덜 빠져나가서 도미넌스가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불장의 조건을 한번 보려고 오늘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케이스만, 불장의 케이스만 한번 볼게요. 그러면 비트가 쏘고 도미넌스가 같이 오른 다음에 도미넌스가 풀리면서 이더든 알트든으로 흘러가는 거, 이게 불장이에요. 만약에 테더로 흘러간다, 그러면 익절하고 추가 포지션을 잡지 않고 현금 보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더나 알트는 특혜를 보지 못합니다. 혜택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비트가 가격 상승을 해주고 도미넌스가 풀리면서 그 자금들이 이더나 알트로 떨어지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것은 비트의 가격이 오르면서 도미넌스가 같이 올라주는 게 기본 전제 1단계죠. 그죠?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만약에 여기가 제가 틀려서, 만약에 제가 이 부분이 지금 현 상황을 분석을 잘못해서 작은 수렴이었고 여기가 이제 3파가 쏜다 라고 하면 이 3파 강력하게 쏘겠죠. 여기에서 가격이 부양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 도미넌스도 한번 보면 비트 도미넌스가 지금 거의, 보시면 이때 초창기니까 이때 빼고 한 요정도 부근, 날봉으로 봤을 때 21년도 5월 이 이후로 보면 거의 올타임 하이에요. 이때부터 시장이 좀 달라졌죠. 그죠? 아시죠? 알트 개수 많아지고, 그때는 뭐 코인 10개도 안 됐다고 하면 뭐 한 21년도니까 한 100개 이상, 한 100개에서 200개 됐다고 치면, 근데 지금은 수만 개까지 나왔으니까 점유를 더 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그 도미넌스가 지금 쭉 올라와서 거의 60%, 좀 50, 이거 가격이 또 안 보이는구나. 죄송해요. 59%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 즉, 아까 말했던 구조. 만약에 여기서 3파를 쏴준다면 비트가 올라주고 이미 도미넌스는 높아 있는 상태.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쏠 때 뭐가 일어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흡성이라는 게 일어나요. 흡성은 자금의, 시장의 자금을 비트, 그러니까 크립토 시장의 자금을 비트가 쭉 비트 간다라고 하고 흡성을 해버리는. 그래서 도미넌스가 오르면서 가격도 같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 자금들이 익절을 하고 풀려 나오면서 다시 낙수 효과로 알트라든지 이더라든지로 빠져나오는 이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장이 혼자 롱 없어가지고 뭔가 되겠냐, 바보같이 그거 가지고 붙잡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남들 다 먹는데 못 먹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경우도 봤어요. 그 뭐 남들 다 롱 밑에서 잡고 잘 갖고 가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자꾸 숏을 본다고 해서 수익을 못 본 걸 수도 있지만,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은 진짜 불장이 오면 비트도 돈을 많이 벌지만 더 많이 버는 건 사실 알트가 더 많이 벌어요.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로 확인을 하고 이더나 알트로 흘러갈 때 잘 타는 게 수익은 더 기대값은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비트가 상승한 걸 보지 않고 알트를 했다가 와장창 깨지는 거는 적어도 방지할 수 있다,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요때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아직은 충분히 내가 먹을 게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처음부터 아주 시작점부터 쭉 갖고 가는 아주 좋은 극타점을 잡지 못했지만, 이런 경우에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3파를 쏘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 알트
여기서부터는 못 잡았어도 한 요쯤부터 받고 쭉 가면 되겠다. 비트 쏘고 도미넌스 풀리는 거 보이면 그때 알트 좋은 종목들 한 요쯤에서 잘 잡아가지고 길게 끌고 가봐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도 충분히 먹을 건 많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기 위안이야 뭐 의미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급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제 관점대로 맞아서 이렇게 비비다가 빠져주면 땡큐. 그게 만약에 아니라서 여기서 수렴 그리고 3파 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 둘 세 개 자리에서 롱 타고 비트 쏘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조정 오면서 도미넌스 풀린다? 그럼 바로 알트들 잡거나 혹은 여기에서 여기 돌파가 나는 순간 길게 뽑을 거라고 보고 이때 맞춰서 알트를 잡던가. 전 요렇게 크게 큰 흐름에서는 요런 흐름으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게 요 비트 도미넌스에 대한 얘기, 비트 도미넌스와 알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알트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는 농사매매 좀 안 될 것 같아요. 21년도에는 농사매매를 많이 했거든요. 어차피 섹터들이 나눠져 있어서 순환 펌핑이 온다 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보면 사실 가는 것만 가잖아요. AI만 가고 밈만 가고 막 이런 시기가 왔었기 때문에 이번 불장에 또 이렇게 순환매가 올 건지 모르겠기 때문에 초반에는 순환매 도는 거 확인이 되기 전에는 아마 뭐 좀 유망했던 거 앞에 잘 갔던 거 뭐 온도, 세이, 수이 그다음에 밈들 뭐 페페, 시바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 가던 것들 위주로 조금 매매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트 도미넌스와 알트장 어떻게 대응할 건지 크게 본 그림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1 환율이 다시 조금 높게 올라왔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계속 상승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율이 떨어질 기미가 안 보여요. 자, 그리고 최근에 기준으로 $1 환율이 한 18일 동안 거의 6% 정도 올랐거든요. 이 저점을 기준으로 이 정도 올랐어요. 7% 정도 올랐죠. 근데 제가 중간에 인출을 저번 달에 할 때가 한 1320원대 정도 요 정도에서 제가 인출을 했는데 좀 배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달에는 아마 요 정도에서 제가 한 월말 되기 전에 한번 인출을 할까 싶어요. 그래서 인출하실 분들은 좀 괜찮지 않겠나, 인출할 타이밍이 좋지 않나. 김프는 지금 많이 안 깨있더라고요. 거의 바닥권인 수준이고 이때에도 김프가 0.3%인가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한 0.6% 정도 나오길래 김프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다. 그냥 환율만 보고 계획을 세우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여기 지금 저항점이 있죠. 환율은 뭐가 있냐면 환율은 국가에서 개입을 합니다. 이게 $1 환율 같은 경우에도 달러 환율이 높아져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우리 관여할 거야 라는 압박을 줘서 조정을 받게 하고, 구두 압박으로도 안 되면 실질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적정선을 보통 지키는 경향이 많은데 그 선이 저는 한 1,400원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직전에 저항받았던 고점이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인위적인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나라에서 방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 언저리면 인출 한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여기서 돌파 나면 뭐 여기서 또 야금야금 인출을 하면 되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조금 환율도 전략적으로 좀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 개입이 있을 수 있어서 적정 수준, 제가 봤을 때는 한 1,400원 언저리면 한번 빼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내용까지 오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28일이니까 월말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월봉 갱신도 있고, 그리고 미국 대선이 약 일주일 정도 남았죠. 5일인가 그렇죠. 5일이 미 대선이기 때문에 대선 전후 대선도 있고 월봉 갱신도 있고, 그죠? 크죠? CPI도 있더라고요. 엄청 이슈가 많이 몰린 날짜가 요 근방이에요. 그래서
요번 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는 굉장히 변동성이 드라마틱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그래서 준비 잘 하시고 대응 잘 하시고 몸도 좀 사릴 때 사리시고 변동이 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 한 주 시작이니까요. 기분 좋게 시작하고 많은 응원과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숏 들고 간다고 욕하시는 분들 오늘은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월요일이잖아요. 기분 좋게 시작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영상 마무리 해보고요. 저희 단톡방이랑 텔레그램 방에서도 저 말고도 다른 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 좀 고수분들이 관점 공유도 해드리고 볼거리 요소들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고민해 볼 거리들 고민하고, 그리고 공부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